그날 산부인과에 무슨 일이? 자, 이게 지난 4월에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사건인지 사고인지 아직 그 부분은 뭐 좀 봐야겠습니다만. 자, 정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두 딸을 낳고 셋째를 임신한 여성이 제왕절개 수술을 받다가 서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된 사건입니다. 어떻게 된 거니 보면은 지난해 7월에 셋째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이미 두 딸을 낳아서 기르고 있던 상황에서 셋째 아들을 이제 새롭게 임신을 해서 낳기로 했는데 지난해 4월에 서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중에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서 처치를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말이죠. 이 유족 측이 이 산모의 사망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상태가 그때 어땠던 겁니까? 원래 4월 26일을 출산 예정으로 잡고요. 7시에 원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시 50분에 이 병원에 지금 도착을 했었는데 제왕절개로 출산하자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이 하는 과정에서 8시 10분에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담당 의사가 산모가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하. 마취해서 예.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작은 병원 말고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8시 46분에 119 차량을 탑승해서 9시에 대학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도착하자마자 대학병원에서 이 산모한테 심정지가 발생했고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호흡이 좀 돌아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지금 옮겼고 이틀 정도 있다가 뇌부종, 복부 출혈이 좀 심한 상황에서 나중에 4월 28일 사망하게 됐다고 유족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보니까 뭐 피를 5리터 가량을 출혈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소장님 이 남편분이 쓴 그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지금 고인의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랑하는 가족이 급작스럽게 사망할 경우에 가족들이 굉장히 좀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그런 한마디 해줄 걸, 내가 아침에 병원 데려다 줄 걸, 내가 아침에 얼굴 보고 인사하고 나올 걸, 그걸 못하고 갑자기 이별했을 경우에는 그 안타까움과 그 죄책감이 평생을 가거든요. 근데 이 남편도 지금 수술 전에 아내가 계속 무서워 이렇게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셋째 아이니까 아니 세 번째인데 왜 그렇게 무서워해 이러고 이제 그냥 이렇게 퉁명스럽게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준 게 너무너무 이제 한이 되시는 거죠. 무섭지,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 못 해준 게 너무 한이 돼서 지금 마음이 더 아프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들어보니까 아이가 딸이 둘 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세상에. 엄마를 너무 많이 찾을 텐데 엄마가 갑자기 지금 한국으로 간 거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마음이 아프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얘기를 좀 차근차근 좀 따져보죠. 네. 유족 측에선 이 산모 사망 어떤 점이 좀 의심스럽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사망을 하고 마취를 하고 깨어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의사 측에서 병원 측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데 아내를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는 마취해서 왜 못 깨어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아내는 사망을 했는데 원인을 모르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정말 황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PA라고 해서 간호원 중에 특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간호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문 마취과 의사가 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취 전문 간호사가 이제 마취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유족 입장에서는 그러한 마취 전문 간호사가 진행을 했다면 이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설명 의무에 의해서 동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잠시 이 마취 이 전문 간호사의 마취 행위 이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자, 이 유족 측의 문제 제기는 또 하나 있습니다. 구급차 이송 과정에서도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네, 제기한 의문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왜 이 기도삽관이 유지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걸 의식이 없다면 이걸 유지했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인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9 구급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수술방 앞에서 10분 이상 기다려야 했는가?
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는가? 그리고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구급차에 동승했는데도 왜 아무런 조치도 없었는지,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음에도 왜 출혈이 발생했는지 등을 의문점으로 제기했습니다. 자, 경찰도 뭐 좀 조사에 나섰네요.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사가 됩니다. 의료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과실로 사망케 한 사건인데 과실을 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과실은 사실은 의료 영역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드러난 거는 이송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왜 그래 됐는지, 과실이 있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부검을 해보니까 그 신체에 출혈이 상당히 나왔어요. 5리터. 그렇다면 마취도 문제지만 뭔가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유족 고소인 조사는 마쳤고요. 추가로 의료 정도를 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승 의원님, 그 앞서 마취 그 관련해서 지금 뭐 키키님, 연서님도 지금 약간 좀 내용을 알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간호계에서는 마취 전문 간호사의 마취 행위를 법으로 허용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나 봐요. 하지만 마취 통증 의학과 전문의들은 그러니까 자격과 면허는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간호사들의 그런 뭐 마취 의료 행위 이걸 지원 업무는 모르겠지만 이걸 직접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좀 팽팽히 맞서고 있나 봐요. 결국 이 문제 역시도 잠깐 그런 데서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사실 저희들이 뭐 의학 드라마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술 과정에서 전문의하고 전공의는 이거는 지피라 그래가지고 이미 국가 시험을 붙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사이에 분업이라는 거는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스크럽이라도 하고 PA라고 해서 어떤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술해서 지원해줬던 그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능숙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내과 선생님들이 수술방에 가는 것보다 이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그 수술을 많이 받겠죠. 예. 어차피 수술이라는 게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PA에게 일정 부분에 대한 수술의 집도의 영역을 맡기자 이런 논의가 있지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수술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이러한 전담 간호사가 수술 뒤에 처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PA라고 해서 특정 전문 담당 간호사가 마취를 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 분명히 잘못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마취도 전신 마취가 존재를 하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성형을 할 때 이제 이거는 특정 약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뭐 프로포폴 같은 이런 걸 써서 하는 경우에는 전문 마취과 의사가 없는 병원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열어놓고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이제 집행이 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과실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했던 거예요. 실제로 하려 그러면 의사가 옆에서 컨트롤하면서 많이 마취를 한다 그러면 또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에서는 어떤 과실, 진료상의 과실, 처치상의 과실, 수술상의 과실이 있었든지 그리고 이송이 왜 지체됐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업무상 과실사가 적용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게 적용된다면 나중에 의료 소송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그 부분까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LHA480님이 이 유족 남편분이 지인분이시라고 하네요. 그때 일이 났을 때 헌혈증을 구한다고 연락까지 이렇게 하셨었다는 또 말씀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